자, 계속 이어서 기획에 대해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부는 기획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기획이라는 그 의의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획이라는 그 본질적 의미는 일을 계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을 계획한다. 이 그 기자가 바랄 기자입니다. 바랄 기자 또는 꾀할 기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획자는 새길 획, 그을 획. 그래서 그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그 무엇을 꾀하는 것을 새기는 것이다. 바라는 것을 새기는 것이다. 그게 기획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맞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실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바위에 새기는 것, 또 종이에 새기는 것, 이것이 이제 기획이죠. 그래서 조금 풀어서 쓰면 요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 인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윗상자죠. 윗상. 그래서 그걸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서서 앞을 내다보며 한 획을 그리는 것이다. 사람이 서서 앞을 내다보며 사람이 여기 딱 서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이 앞쪽입니다. 앞을 내다보며 한 획을 이렇게 딱 걷는 것. 이게 기획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획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첫 번째, 그 목적을 설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 이게 기획입니다. 자, 키워드를 구분하면 목적을 확인하고 그 행동을 설계하는 것. 결국은 자, 내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장 큰 희망이 뭡니까? 목적. 자, 이를테면 취업이다. 이게 목적입니다. 취업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이 취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행동.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취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이 지금 현재라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취업을 성공하기 위한 요소가 있을까요? 요소.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3번. 자, 첫 번째 요소는 자, 일단은 학교 생활에 대한 결과. 학교 생활의 결과는 뭘로 나와요? 결국은 학점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학점. 그래서 결국은 이 학점이 자, 내 현 수준이 있고 요구 수준이 있을 거예요. 요구 수준과 현 수준. 내 현 수준은 여기다. 요구 수준은 여기다. 요구 수준은 약 그 학점이
내가 원하는 대학 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학점이 3.9 정도는 돼야 된다. 평점으로. 3.9 정도는 돼야 돼. 근데 난 지금 3.5다. 이런 갭이 있잖아요. 얼마 갭이 있어요? 마이너스 0.4라는 갭이 있어요. 이 마이너스 0.4라는 갭을 확인해야 돼. 자, 요건 뒤에 문제지만 일단은 요소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어학이다. 어학이면 자, 이거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현재 수준과 목표 수준 이거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가지 직무 능력에 대한 경험이다. 자, 내가 어플라이 하고자 하는 그쪽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험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직무에 대한 경험, 자, 어떤 교육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어떤 활동에 대한 경험, 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요구 중에서 내가 이미 채워진 게 뭐고 채워지지 않은 것이 뭔가? 그 다음 뭐 또 있죠. 네 번째는 이를테면 정말 임박해서 해야 되지만 자, 자소서를 어떻게 쓸 거냐. 그 다음에 면접에는 대응할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취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자,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고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조직, 기업이 고객이죠. 그 고객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가가 정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갭을 갖다가 보충할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세부 계획은 이 시간이 유한해요. 이 기간 동안에 항목이 있어요. 항목 A, 항목 B, 항목 C는 자, 요게 때는 뭐 해서 요 때는 뭐 하고 이렇게 가고 요건 뭐 하고 이렇게 가고 요건 뭐 해서 이렇게 가서 요 시점이 되면 모두가 완료되는 이런 계획을 짜야 돼. 이게 뭐냐? 이게 나의 계획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설치하는데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계획은 기획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의미합니다. 요게 계획서죠. 기획을 통해 요건 기획에 해당돼요. 요건 기획이에요. 기획에 통해 산출된 결과를 구체화하는데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과 단위 사업계획은 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 하면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획의
사전적 의미를 이와 같이 살펴봤고 우리가 취업이라는 하나의 예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획이라는 것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획은 조직사회 또는 생활주변, 조직사회에서도 통용이 되고 생활주변에서도 통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정확한 의미와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알질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과 계획을 혼돈합니다. 뭐가 기획이고 뭐가 계획인지를 혼돈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 둘 다 뭐 여러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기획과 계획은 우리 전장에서도 봤듯이 명확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획을 하는 과정을 기획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과정, 계획서에 담는 하나의 생각 체계, 이것이 기획입니다. 결국은 계획서에 담기 위해서 아까 일의 목록을 정했죠. A, B, C, D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조사를 했죠. 그래서 갭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럼 이 과정에 나온 것들이 기획, 이건 뭘로 나오느냐?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통찰. 또는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객관적인 그 요소 또는 항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갖다가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하게 갭을 인식하고 그 갭을 채워가는 하나하나의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플랜을 계획으로, 플래닝을 기획으로 번역합니다. 요건 플래닝은 요건 계획이죠. 요거는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기획은 플래닝, 계획은 플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획은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획은 기획을 통해 산출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계획의 결과가 기획의 결과가 계획인 거죠. 계획의 결과가 계획. 뭐가 먼저예요? 기획이 먼저고 계획이 나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꼽는다면 행동이죠. 기획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계획이고 그 다음에 행동인 거예요.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획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기획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의 일반적 의미. 자, 첫 번째.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완성도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하룻밤에 잠이 안 오면 하룻밤에 기와집 10채를 찧었다 부쉈다 한다 그럽니다. 밤새도록. 그러면 그 밤새워 기와집을 10채나 찧었다가 부쉈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기와집을 짓는
그 아이디어가 완성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돌아오면 타버리다. 이게 왜 그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도. 그 기와집을 지려면 완성도가 뭐예요? 기와집을 지려면. 자, 기와집을 짓기 위한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기와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는 요소가 있어요. 대체 기와집을 질 땅이 있느냐? 땅.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땅이 있으면 기와집을 질 설계도는 있느냐? 그 다음에 설계도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재료는 확보하고 있느냐? 땅, 설계도,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짓기 위한 품이라 그러죠, 우리가. 품에는 그 한 사람이 이 일을 뭐 3시간 만에 할 수 있다. 이게 품이죠. 그래서 이 품을 팔고 받는 돈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럴까? 품삯이라. 품삯. 그 다음 이런 땅, 설계도, 재료, 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품과 재료를 살 만한 돈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돈. 이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그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 기와집을 짓겠다고 하는 완성도가 어느 정도 높이는 작업이에요. 땅이 있어야 되고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일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뭘 합시다 이러면 이거는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이디어는 공상입니다. 공상. 응? 요새 그 재난지원금을 주자 그러잖아. 그럼 재난지원금이라는 목적이 뭐예요?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다. 피해가 발생이 돼서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그 일상적이지가 않아요. 마치 천재지변이다 이거지. 그런 것과 버금가는 그런 사건이다. 그럼 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이 재난지원금이 아주 적재적소에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 과정이 완성도가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 첫째, 누가 피해자냐? 두 번째, 얼만큼 피해자냐? 이게 명확해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불명확하면 그 뒤에가 다 불명확하다. 이게 불명확하면 뭐라 그래요? 전 국민을 골고루 주자. 아니면 문 닫은 업종 주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기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려움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또는 집단의 문제의식을 해체 및 결합하여 집단의 문제의식을 해체 및 결합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파괴적 창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 창조 작업이에요. 개인의 문제의식을 완전히 해체해서
새롭게 짓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파괴적 창조라는 이야기는 기존의 것들을 다 허물어내고 맨 땅에 새롭게 건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직 및 개인의 문제의식을 해체 및 결합해서 조직의 과제로 현재화하는 작업이 기획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산포가 커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집도 그 속에는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고집, 편견, 왜곡. 이런 그다음에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이런 한계성을 다 채로 걸러내면 뭐가 남아요? 그야말로 집단 지성이 남는 거예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 그래서 개인의 이런 집단 지성을 모아서 현재 직면한 상태에 가장 적합한 그런 상황을 직시하는 것. 이게 첫 번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의 발견, 문제의 형성, 문제의 행동화에 이르는 일련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건 뭐예요? 문제의 발견 과정은 굉장히 아직 여물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형성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해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희미한 안개 속에 어렴풋하게 이렇게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형태로 명확하게 형상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형성된 문제가 행동을 통해서 개선이 착수될 정도로 구체화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굉장히 문제를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아까 이야기했죠. 마찬가지. 재난지원금이란 문제를 발생했다. 근데 이게 문제를 형성하려면 아까 말했던 누가 얼마를 피해를 입었는가. 그 다음에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돼서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정의가 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기에 따른 필요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고 그 다음에 조달된 자원이 실제 시장에서 효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예상이 돼서 실제 경기 활성화나 또는 피해 그런 집단에 대한 구제책으로 충분히 유효한 것인가가 합의 과정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행동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련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희망의 꿈을 자기 주도적 행동에 의해 현실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진 않습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수 있는 그런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희망의 꿈이 사라질 때, 그때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희망의 꿈이 사그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행동에 의해서 현실로 바꾸어가는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남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주도적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내 주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희망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획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희망의 꿈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해서 뭔가 미래에 대한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최소한의 지원, 재난지원금.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말라. 이런 의미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 그것이 기획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정된 행동을 설명하는 일련의 유기적 시스템입니다. 예정된 행동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예정된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계획된 행동의 상대적인 말이 뭐예요? 무계획적인, 본능적인, 직관적인. 그래서 직관적 행동, 본능적 행동, 무계획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행동을 설명하는 일련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재자원의 결합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결국은 뭐냐면 사전에 이미 자원들이 전부 다 목록화되고 세분화됐어요. 그것들이 그냥 누가 달란다고 먼저 주고 먼저 온 사람 먼저 주고 나중에 온 사람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미리 주어야 될 사람 안 주어야 될 사람이 다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예정된 행동대로 그 자원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하나. 그리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해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적으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시스템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특정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 해결책을 창조하거나 재구성하는 목표지향적 행동입니다. 결국은 기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일의 규모나 성질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목표지향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지향, 구체적 해결책 이런 것들이 기획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역시 창조성이죠. 번뜩이는 것. 에디선 같은 거죠. 에디선은 항상
그 사물을 보는 그 시각이 보통 사람하고 틀려요. 그 사람은 천재적, 창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재능입니다. 두 번째, 논리성. 논리적 구조를 가진 사람은 일을 하는 요소를 발굴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선후를 배열하는 방식,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인 일의 안배나 배열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 논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리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공평하죠. 왜냐? 일의 그 목록을 빠뜨리는 법이 없고 일의 순서가 틀리는 법이 없으니 이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현실성입니다. 우리가 몽상가가 되면 안 돼요. 또 자원을 요량하지 않고 욕심만 앞서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그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무모한 그 방만한 그 현실을 외면한 이런 기획서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논리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런 기획서가 그야말로 좋은 기획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기획서는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단으로서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꼭 옛날 명칭은 좀 변해왔으나 꼭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기획실. 여기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행동이 빠른 사람이 갈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야말로 기업에서 엘리트 집단이 주로 소속돼 있는 뭐 여러 가지 말은 바뀌죠. 또 비서실이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종합조정실 뭐 이렇게 종합조정실 뭐 기획조정실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런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요런 일을 하는 대단한 엘리트 집단이 회사의 CEO가 뭐예요? 의사결정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죠. 최고 경영자의 가장 가까운 스텝 조직으로 이 사람들이 포진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3대 행위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기획의 3요소에서 이야기했던 논리적, 창조적, 현실적 행위를 합니다. 이 뒤에 행위가 없대요. 여기는 요런 능력 또는 요런 생각이겠지만 기획은 행동할 때도 논리적 행위, 창조적 행위, 현실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안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리라는 건 뭡니까? 정리라는 건 그 문서 작성을 할 때 정리라는 의미를 쓴 것은 기획을 할 때 무수한 대안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담는 과정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담아내는 선택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라고 합니다. 우리 OS 현장 활동해 보면
정리, 정돈, 청결, 청소, 그 다음에 준수. 이걸 OS라 하는데 여기서 정리가 뭐예요?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거. 이 버리는 것을 여기에 그 기획에다 이야기해 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버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의 반대말이 버리는 말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을 설명, 설득, 실천하는 행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의 3대 행위는 논리적, 창조적, 현실적 행위, 그 다음에 기획안을 정리하는 행위, 기획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실천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기획의 3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조성, 논리성, 현실성의 3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그것을 쓰고 설득하고 실천하는 절차의 전체를 말한다.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창조성, 논리성, 현실성 3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이게 첫 번째. 무엇을 결합한다고요? 창조성, 논리성, 현실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쓰고 writing 한다. 쓰고 써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득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천하는 절차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기적 결합, 그 다음에 writing, 그 다음에 설득, 실천, 이 네 가지 절차 모두를 우리가 기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계획과 그 기획의 차이점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뭐 누누이 이야기했죠. 계획과 기획, 플랜과 플래닝의 차이. 자, 일단 좌우로 깔아놓고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부터. 자, 목적은 계획이나 기획이나 똑같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 OWEH 똑같습니다. OWEH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OWEH 전형적이죠. 그 다음에 이 공통점은 목적과 구성 요소는 같으나 자 다음과 같은 5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계획의 이미지는 관리, 표준, 엄격, 그 다음에 구식. 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이미 그 머리에 떠올라요. 그러나 기획은 꿈, 희망, 자유, 도전, 새로움. 아, 이게 뭐 완전히 틀리죠? 결국은 계획은 하나의 틀 안에 가두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은 자유분방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머릿속에 상상력이라는 날개를 꺾으면 기획은 나오질 않죠. 그러나 계획은 틀, 하나의 분석의 틀 속에 그 엄격하게 가두는 구식의 방법, 그 다음에 엄격하고 어떤 표준에 담아내는 그런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두 번째는 결과나 성과적인 측면에서 계획은 현상 유지나
소폭 개선. 그러니까 계획만 해가지고는 그냥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획은 혁신적인 혁신.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의 키워드는 혁신, 계획의 키워드는 현상유지,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은 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획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목적, 가치를 찾기 위해서 완전히 기존의 틀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바운다리가 없습니다. 바운다리를 넘어서는 그런 활동이 하나의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여기서 플랜, 두, 그 다음에 실행, 여기서 P만 해당이 됩니다. P, 플랜. 그런데 여기서 기획은 PDS 모든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플랜 두 C,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인하는 절차죠. 그래서 또 피드백하는 이런 절차도 있고, 또 하나는 PDCA로 이야기해도 되죠. PDCA. 플랜 두 체크 액션. 이 과정에서 계획은 이 플랜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경우, 플래닝은 요 네 단계 다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은 그 창의력보다는 실행력, 그 다음에 문서 작성력, 도큐멘테이션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획은 고도의 창의력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기획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 기획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